2011년 일본 쿠마모토시 어느 마트 화장실에서 3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인근 강에 유기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소아성애자 야마구치 요시히로. 그가 벌인 범행과 소아성애자로 변해갔던 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그럼 야마구치 요시히로에 대한 시민재판을 시작합니다. 야마구치 요시히로는 중학교 시절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침착하지 못하고 시끄럽고 특이한 성격이었던 그는 중학생이 돼서도 교실에서 매번 시끄럽게 굴다 그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던 일진들이 그를 놀리기 시작했는데, 자주 놀림을 당하다 빠기친 요시히로는 그들에게 내 맘대로 할 거야, 참견하지 마! 라고 말했고, 돌아오는 것은 주먹이었다. 그렇게 그는 중학교 시절 일진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된다. 중학교 2학년이 된 그는 짝사랑했던 동급생에게 고백을 했지만 차이게 되었고 충격에 정신을 놓았는지 금사빠가 되어 한꺼번에 여러 여학생에게 널 좋아한다며 매일 고백을 하고 다녔지만 매일 차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그는 동급생에서 눈을 돌려 어린 아이들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성에 대한 관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자신의 방에서 커튼을 살짝 열어놓고 창문 아래를 지나가던 유치원생들을 지그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더러운 눈빛은 부모와 아이가 알아차릴 정도였고 동네 학부모들끼리 조심하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다. 또한 그는 한밤중에 괴성을 지르고 바닥이나 벽을 쿵쾅쿵쾅 발로 걷어차는 등의 비행을 부렸고, 그의 부모가 말려보려 하면 빽빽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근처에 살던 주민들이 지나가다 깜짝깜짝 놀라거나 무서움에 떨어야 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요시히로의 부모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테지만 정신과 상담을 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시절 야마구치 요시히로는 정신적인 문제를 숨긴 채 장애가 있는 학생 도우미를 자처하고 지역 자원봉사 및 학급 부원장까지 도맡아 하며 성실한 학생처럼 행동한 결과 선생님들이 그를 착실한 학생으로 오해해 추천서를 써줘 구마모토에 있는 어느 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입학을 하게 된다. 대학에 입학해 동기들과 술자리에서 좋아하는 여성 타입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는 작은 아이,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가 딱 내 타입이야 라며 대답했다. 동기들이 의아해하면 왜 초등학생이냐고 물어보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순수해서 라고 대답해 농담일 거라고 생각한 동기들은 소름 끼친다며 웃어 넘겼다고 한다. 그로부터 1년 후 사건을 저지르게 된다. 2011년 3월 3일 오후 4시 야마구치 요시히로는 큰 가방을 맨 채로 자전거를 이용해 본인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 도착했다. 그는 쇼핑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마트 안을 3시간가량 서성이며 돌아다니다 7시 30분쯤 한 여자아이가 아빠와 떨어져 혼자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붙었고, 아이가 코너에 있는 화장실 안쪽을 들어가려는 순간 낚아채 장애인 칸으로 끌고 들어갔다. 화장실 안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에 요시히로는 당황해하며 아이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아이가 숨이 막혀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을 때 화장실에 간 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된 아빠가 여자 화장실로 다가와 코코 왜 안 나와? 라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닫혀있던 장애인 화장실 칸을 똑똑 두드리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아이의 목을 조르며 요시히로는 태연하게 사형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이는 아빠와 화장실 문 하나를 두고 목이 졸려 죽어갔고, 결국 아이의 숨이 멎자 요시히로는 준비했던 큰 가방에 시체를 집어넣고 화장실을 나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던 아이의 부모님 곁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 7시 45분 마트를 나와 자전거를 타고 500m 떨어진 스보이 강에 아이 시체를 유기했다. 그가 마트를 빠져나간 후 15분이 지난 8시가 돼서야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CCTV를 확인하여 요시히로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집에서 검거하게 되었다. 검거 당시 방에서는 여자아이 나체가 그려진 만화와 아동 포르노가 다량으로 나왔고, 수사 과정에서 그는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마트에 갔고 실패하자 아이를 살해해 강에 버렸다며 자백했다. 요시히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살인죄, 강제추행치사죄, 시체유기죄가 성립되었다. 그는 강제추행치사죄와 시체유기죄는 맞으나 살인죄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술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배가 들어도 웃을만한 쌉소리를 지저댔다. 그는 여러 미친 범죄자들이랑 똑같이 1심 선고 후 바로 항소를 했다. 본인은 정신장애가 있고 판사는 그걸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지만 판사는 깔끔하게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피해자 부모에게 7통의 편지를 보냈다. 피해자 가족들은 7통의 편지를 읽지 않고 보관을 하다 용기 내어 열어보았고 편지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죽어가던 아이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재판에서도 밝히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처음 편지를 읽은 아이의 아버지는 오열했으며 아내에게는 편지를 보여줄 수조차 없었다고 한다. 만약 보여줬다면 아내가 죽어버릴까봐 무서웠다고 말했다. 범인의 자백을 들은 피해자의 부모는 화장실에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면 아이의 목숨만은 살릴 수 있었을 거라며 매일매일 후회 속에 살고 있다. 죽은 여자아이에겐 2명의 오빠가 있었는데 사건 이후 한 명은 경찰관이 되어 나쁜 사람을 잡겠다고 말했고 한 명은 내가 동생을 대신해 죽었어야 했다고 이야기를 해 일본 국민들의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자, 그럼 한국에서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판결을 댓글로 적어주세요.